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월요일 잘 보내셨죠? 지금 현재 미증시는 상승 중입니다. 이 와중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이자 회사가 백신의 효능을 90%까지 증명했다고 합니다. 임상 3상 진행 중이고요. 화이자는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택트 관련주는 폭락 중이에요. 왜냐하면 미 언택트 종목들은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좀 급등세를 연출해 왔죠. 이때까지의 상승장을 이끌어온 게 언택트 주들이었습니다. 기술주죠. 근데 화이자의 백신이 만약에 잘 개발된다면 미국 언택트 관련 주들은 적당한 조정을 보이는 게 맞겠죠. 그것 때문에 상승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 증시에서 대표 언택트 종목들인 네이버, 카카오는 어떻게 될까요? 네, 효과가 90%라고 하네요. 지금 월트 디즈니가 그 코로나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본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월트 디즈니. 근데 방금 제가 디즈니라고 했죠. 13%가 급등하고 있어요. 역시나 백신 개발로 인해서 반사적인 효과로 줌 비디오, 얘들 언택트 관련 비대면 재택근무 관련주죠. 줌 비디오가 16% 급락하고 있고요. 넷플릭스가 5%대, 아마존이 2%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2%면 거의 하락이긴 하지만 폭락에 가깝죠. 이노비어가 20%대 폭락 중입니다. 경쟁자죠. 백신의 경쟁자고, 화이자가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나머지 백신 관련 주들은 좀 반사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백신 관련 주들도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백신에 관해서는 자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약입니다. 우리 독감 주사도 GC 녹십자가 맞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한국 언택트 종목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당연히. 네이버, 카카오, 알서포트 이런 것들이 단도직입적으로 매핑이 되죠. 그 반면 하나투어라든가 대한항공 이런 것들은 상승할 수 있겠죠. 저는 단기 하락에 그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추가 모멘텀이 달라요. 네이버, 카카오는 비대면으로 뜬 것도 있지만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이 더 유망한 상황입니다. 근데 비대면으로 인해서 결제가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했던 거죠. 그리고 언택트라는 테마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발점입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당연히. 지금 저렇게까지 하락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관련주들 얘들도 코로나로 인해 상승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해소되면 하락하는 게 맞겠죠. 오를 때는 그 이유고 하락할 때는 다른 모멘텀이야 이러면서 버티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네이버가 22만원에서 24만원 사이 그리고 카카오가 30만원 초반까지 오면 매수 기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네이버, 카카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조정을 보인다면 매수 기회로 활용할 거고요. 여러분들 삼성 SDI라든가 이런 차트들을 보시면 어떤 걸 느끼세요? 최근에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급등했죠. 이런 걸 보면 주식은 똥이었다가 한순간 금으로 바뀝니다. 펜옵션 같은 거 보세요.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여기네요. 미중 노선이 끌어올린 컨테이너 운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입니다. 걔가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 중국 간에 화물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광군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왔다 갔다 했겠죠. 미리미리 빨리 물품 가져오라우 이거는 북한이구나.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운임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BDI 지수도 어느 정도 조정을 보였지만 상승세로 이끌어갈 것으로 보이고 HMM, 펜옵션, 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들이 오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우리 집에 사장님께서 펜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매도하고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하고 있어요. 로봇 관련주 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 이후에 상승장이죠. 이거는 그럴 거라고 어림짐작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는 없고요. 대선 이후에 상승장이니까 이제 유일한 불확실성으로 남을 트럼프 대통령의 이슈만 트래킹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좀 모니터링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그 변호사죠. 트럼프 측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죽은 조 프레이저, 윌 스미스 아빠가 계속 투표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 동영상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뭐, 뉴스는 지금 현재 좌파 우파 나뉘어져 가지고 가짜뉴스만 퍼나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오고 있는 사실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조 프레이저는 복싱 레전드라고 돼 있죠. 예. 필라델피아에서 5년이 지났는데 투표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윌 스미스 파더라고 하면서 계속 투표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밑에 영화 빅쇼트의 장면을 보시면 저런 장면이 있습니다. 집 주인이 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당시에 보시면 은행에서 이제 노숙자에게도 집담보대출을 해주었고, 집에 개 이름으로도 대출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어떻게든 대출해주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도 대출이 나왔으니 어느 정도 대출을 막 해주었는지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두 개 사건은 별개 사건입니다. 연관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연관 사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결국에는 사람의 정보를 약간 도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가능했다. 이거를 비추어 봤을 때 위에 죽은 조 프레이저, 아주 그냥 좀비의 습격이에요. 이건 생각해 보면 그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가능한가? 이런 죽은 사람들 다 뭐 바이든 뽑겠다고 다 살아나겠는데? 동물까지 만약에, 그거는 제가 사실이 확인이 안 돼서 적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동물까지 바이든을 투표했으면 이 바이든 후보는 미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뭐 동물의 왕국에서도 왕을 할 수 있는 투표를 받은 건데, 이런 이슈들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저는 저게 사실이라면 진짜 골 때립니다. 왜냐하면 분명 다 틀리진 않을 겁니다. 무슨 뭐 우편 투표가 다 조작이겠습니까? 만약에 조작이 있다고 하면 다 틀리지 않을 건데, 이상한 거 한두 개는 당연히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하는 건데, 특히 우편 투표는 그 중간에 과정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과정이 많아지면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말을 아껴라,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절차가 많아지면 뭔가 끼어들 여지가 생깁니다. 이런 거 하나 두 개가 생기면 골 때리겠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면 진흙탕 싸움으로 갈 거예요. 그때 되면 뭐 증시가 불확실성이 어쩌니 뭐 대선이 뭐 암흑으로 가니 뭐 어떠니 하면서 증시가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발생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하면 좋은 거지만 발생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생할 거라고 완전히 그냥 다 팔고 막 도망가고 한강에 줄 서 있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정도만 머릿속에 놓고, 아,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야지, 약간 이런 게 맞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지렁이잖아요. 개미입니다. 그냥 대비를 하는 겁니다. 대비. 증시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경계를 극대화하면서 저런 일들이 발생하면 어쩌나 저쩌나 이렇게 좀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외국인 기관이 오늘 막 매수하지만 쟤들 알잖아요. 뭐 한 달 연속으로 팔고 뭐 난립니다. 한 달 연속으로 팔았다는 건 그 전에 한 달 연속으로 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막 팔고 나갔으면 다시 살 확률도 있다는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앞으로 쭉 상승할 거다라는 매수라고 확정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코스피는 2260선, 코스닥은 760선을 이탈하면 그때 한번 판단해 볼 겁니다. 선거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저는 이제 비중 확대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최대한 좀 위기가 발생하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을 거예요. 남들이 다 콧노래를 부를 때 겨울을 대비해야 됩니다. 외신입니다. 자, Great Day for Humanity. 어우, 그냥 거창한데요. 인류의 가장은 아니네요. 인류의 위대한 날이다라는 건데요.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이 90% 이펙티브 넘는다, 90% 넘는 효과를 보였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반사이익 봤던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이겼고요. 이게 이겼다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선거는 12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선 유력하다라는 거고,
바이든 후보는 당선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할 건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현재로선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스탁이 레코드 픽. 그렇습니다. 달러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양적 완화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US 스탁이 랠리를 재개했다라는 겁니다. 패스트푸드랑 엔터테인먼트의 그 실적이 발표된다 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케이스가 뉴 레코드를 찍었다네요. 유타주가 긴급 상황에 빠졌답니다. 지금 뭐 어느 장단에 빵데이를 흔들어야 됩니까 이거? 화이저가 백신을 개발했다고 난리 났다고 해놓고 지금 뉴스는 저렇게 지금 유타 스테이트에 뭐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저런 악재들이 증시에 영향을 못 줄 만큼 메이저 세력들이 증시를 부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지금 바이러스 케이스가 뉴 레코드래요. 뉴 레코드. 난리 났겠죠 그럼. 지금 현재 뭐 3% 4% 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유로존도 얼마 전에 그 바이러스가 확산된다고 그렇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이런 거 다 조용해. 너네 다 조용해. 지금 현재는 부양시켜야 돼.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계속 winter is coming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소프트뱅크가 6빌리언의 이익을 봤다네요. 근데 여기서 저 놀라운 거 하나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 나스닥의 고래라고 하면서 소프트뱅크가 콜옵션을 대거 매수했다라는 기사가 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스닥이 알 수 없는 상승을 했는데 그때 뒷배가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었다. 약간 요런 일이 있었어요. 그 뒤로는 아무런 뉴스가 안 나왔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얘들이 언오소독스, 비정상적인 트레이드, 테크놀로지 스탁, 그 나스닥 옵션주입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서 1.3빌리언을 날려먹었대요. 지금 현재 영업이익 본 거에 거의 한 5분의 1을 그 나스닥 옵션 투자로 날려먹었다는 겁니다. 그때 나스닥 고래로 출몰해서 날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랬었군요. 내신입니다. 바이든 시대에 재테크 판 바뀐다. 달러 지고 주식 뜨고. 예. 조현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이 경기를 부양시키는 요소들이 공약에 있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저기 공약에라고 괄호를 넣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막 경기를 부양시키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괄호에 공약에라고 했죠. 그러면 경기를 부양시키는 요소들이 뭐 공약이 아니고 뭐 패드에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외교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완화될 수 있어서 점점점 정성진 KB국민은행 양재 PB센터 팀장. 아유 무슨 명함이 이렇게 길어. 달러의 투자에 차익을 보겠다는 시점에서 보면 지금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약세로 갈 것 같은데. 이게 달러가 아니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달러라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왜 지금 하세요? 왜 지금 하십니까? 뭐가 바뀌었다고. 바이든이 당선 유력하다고 계속 왔는데 이제 와서 상승하고 나니까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얘기를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바이든과 함께 돌아온 외국인 코스피 연고점 뚫었다. 예. 여기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지속할 수 있는 선순환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왜 그걸 지금 얘기하세요? 한국 주식시장의 취약점으로 꼽히던 첨단 산업 비중의 58.7%까지 늘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친환경주에서 가치주, 성장주로 순환매가 돌면서 코스피 지수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유동성만으로 주가가 오른 거 아니냐라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라고 하는데요. 당신들이 계속 살 거면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증권가님들. 당신들 사려면 조금이라도 싸게 사야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내년 상반기까지 오른다라는 얘기를 하나요? 한마디로 다 샀습니다. 얘네 지금 다 샀어요. 다 사고 이제 올라라라고 기도하면서 이미 매수를 끝내고 계속 막 빵빠레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오를 거야. 빨리 와서 사. 너네 뭐해 지금 투자자 예탁금 50조 넘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바이든 중국 반도체 전쟁 계속한다. 추가 견제 가능성도 뭐 이건 당연하겠죠.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건 바이든 후보건 다를 거 없어요. 예, 미국은 지금 현재 그 GDP 1등이고요. 2등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제 제조업에서 그 최대의 소비국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달러의 위상도 흔들리고요.
중국으로 돈이 몰릴 겁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화폐도 시도하고 있죠. 페트로 위안, 그 석유를 위안으로 결제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둘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경제전쟁하면 양반인 겁니다. 무력전쟁하면 그때는 진짜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우리. 야, 너네 줄 서. 어디로 설 거야? 약간 이랬는데, 둘 중에 누가 이길지 모르죠. 예, 지금 현재 미국은 뭐 우주 방위군도 막아낸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모르죠. 예, 그 잘 나가던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못 이겼죠. 예,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건 뭐 나중 얘기니까. 예. 화이자에 자극받은 러시아 스푸트니크 V도 90% 이상 효과를 본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자극받았네요. 예. 원래 1호 백신이 스푸트니크 V입니다. 이거 뭐 갑자기 푸틴 형님의 그 따님도 맞았다고 하죠. 그 90% 넘는다고 하는데 모르죠. 임상 3상을 스킵했기 때문에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예, 푸틴 형님의 딸이 맞을 게 아니고 푸틴 형님께서 마셔야죠. 예. CJ 제일제당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내년 양산한다. 요 기사가 떴는데요. 요거 좀 지켜봐야 돼요. 만약에 제일제당이 단기간에 급등을 안 하고 조정을 보이잖아요. 그럼 전 제일제당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괜찮은 소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LG화학이 자기들 뭐 플라스틱 소재 만들었다고 했죠. 그런 거는 양산이 5년 뒤였습니다. 근데 얘들은 내년에 양산한다고 하네요. 이러면 내년에 양산하면 내년부터 실적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제 쭉쭉 우상향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CJ 제일제당은 제가 예전부터 좋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도 안 샀죠. 예,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제 친한 동생이 한 명 샀었는데 걔는 뭐 많이 못 먹고 팔았다라고 저한테 저는 개미밖에 안 되나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명이라고 사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걸 못 버티고 조금 먹고 팔았더라고요. 아쉽긴 하네요. 자, 현재 정치경제 흐름은 미대선 불복시 변동성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지금 MSCI 편입일, 류마티스 악회, 면역 종양 악회, 심장 악회가 있습니다. 자, 지금 수치는 제가 못 붙여놨네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내 주요 이벤트는 오늘 빅히트 여자친구 컴백일이었죠. 빅히트가 살짝 상승했죠. 예, 근데 저는 아직입니다. 빅히트는 제가 20만원대부터 오를 일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빅히트는 하락이 안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모가를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진짜 장난 아닐 거예요. 지금 현재 보호예수가 아직도 눈이 새파랗게 뜨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아직도 죽쓰고 있을 겁니다. 못 봤는데. 자, 내일은 이제 KDI 현안 분석이 나옵니다.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 효과와 코로나19 경제 위기라는 현안 분석이 나오는데 요거 재밌을 것 같아요. 나오면 좀 보겠습니다. 10월 고용 동향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고용 동향을 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미국처럼 노동 유연성이 높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못 자르죠. 지금 정리해고했다는 거 몇 군데 없었죠. 그것도 뭐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 항공업계는 휴직을 권유했죠. 그래서 인건비를 좀 아낀 상황이고 고용 동향에 휴직 비율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fired, 그 레이드오프랑 fired랑 좀 다릅니다. 레이드오프는 잠깐 쉬게 하는 거고요. fired는 완전 집에 보내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코제페 진행 중이고요. 류마티스 악회가 오늘까지였습니다. 별다른 이슈는 없었어요. 이제 MSCI 지수 정기 변경이 다가오고요. 그 다음에 면역 종양 악회가 곧 다가옵니다. 지스타도 오니까 좀 기억하셔야 돼요. 지스타. 크래프톤도 지스타 나가겠다 생각해보니까. 자, 오늘 당일 움직임은 이랬는데요. 뭐 볼 게 있을까요? 오늘 뭐 다들 콧노래를 불렀죠.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오늘 떨어진 종목은 진짜 어디 아픈 종목입니다. 한 가지 생각나는데 저거 뭐 떨어졌더라? 저 종목 하나 떨어진 거 있는데 그건 뭐였지? 예, NH 한국사이버결제가 요단강 갈 뻔했죠. 예, 근데 내일 요단강 또 갈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아쉽네. 자, 그리고 지금 개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막판에 좀 들어왔는데 기관이 지금 연기금이 파는 거 보이시죠? 중간에 갈색이 연기금이거든요. 이게 연기금입니다. 지금 금융투자가 들어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수치만 봤을 때는요. 지금 막판에 쭉 팔았는데요. 이거 왜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기관이 갑자기 팔았습니다. 기관이 팔면서 외국인이 받고 개인이 좀 받았어요.
요 개인은 굉장히 똑똑한 개인이죠. 예, 똑똑한 개인이 들어왔습니다. 스마트 머니가 요 상승 때는 가만히 버티고 있다가 요 하락 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말 교묘한 타이밍에 들어왔습니다. 보면 자 보시면 하락 시작할 때 들어왔어요. 쭉 받았습니다. 요 기관이 던지는 걸 받아냈어요. 요런 거는 칭찬해. 예, 스마트 머니들. 자 코스닥은 굉장히 추세가 좋았네요. 야 오늘 장 거의 못 봤는데 요거 약간 트랩 발생하겠지만 상승 추세 안 꺾였죠. 어우. 여기 페일러 발생 여기서 꼬라박을 수도 있었지만 반등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매수가 몰렸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그냥 프로그램을 쭉 당겼습니다. 쭉 당겼고요. 저 기관 진짜 호랑 말코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진짜 정신이 아마득한 그 증권가들이 많아요. 지금 뉴스는 뭐 세상 다 바꿀 것처럼 내년까지 상반기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연기금을 또 팔고 앉았어요. 이놈들이 진짜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그러고 있고요. 투자자 예탁금 좀 늘었고 CMA 잔고는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고 증시가 오르니 떨어지니 하니까 떨어지니 안 하네요. 오르니 하고 있으니까 투자자 예탁금은 좀 지속적으로 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개인 계속 팔았는데 예, 투자자 예탁금이 안 늘 리가 없겠죠. 계속 들어올 걸로 보이고요. 시간에는 좀 약간 답보 상태였어요. 답보 상태인데 지금 미증시가 화이자 소식으로 날아가고 있으니까 내일 시초가는 좋겠죠. 지금 인버스 투자한 사람들 곡소리 날 겁니다. 곡소리 날 거예요. 미증시는 현재 나스닥은 안 좋아요. 나스닥은 현재 기술주들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MSCI 펀드 지수. 근데 우리나라도 기술주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나스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나스닥을 보는 게 맞아요. 나스닥. 미증시 바이오 별로 안 좋죠. 예, 왜냐면 모더나가 20% 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습니다. 상해랑 니케이도 좋아요. 상해는 결국 바이든 후보가 자기들한테 약간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렇게 뭐 여기는 거겠죠. 어차피 위안이 떨어진 거 보면 들어가려고 해요, 돈이. 지금 원달러가 1110원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인덱스가 더 강세를 보인다 만다 문제가 아니고요. 이 이후의 흐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1110원대까지는 어떻게든지 좀 알 것 같았어요. 알 것 같았는데 이유는 진짜 모르겠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추세상 좀 그래요. 추세상 그래요. 이대로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엔 외국인의 유입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브렉시트의 이슈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영국 자금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브렉시트가 터프하게 끝나버리면 분명히 불확실성 발생으로 영국 자금 회수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외국인이 팔겠죠. 그러면 달러로 바꿔먹고 나가겠죠. 그럼 원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슈들이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가네요. WTI 컨트롤가 올라가고 있네요. 이건 왜 올라가죠? 이건 왜 올라가죠? 이런 거는 좀 알 수 없습니다. 물동량이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럼 석유 소모도 많겠네. 뭐 이런 이상한 또 프레임이 있나 봐요. 아무튼 미제 애들이나 우리나라 애들이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선물은 더 심해요. 선물은 더 심합니다. 지금 골드 컨트랙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네요. 금이 더 떨어진다면 저는 뭐 매수할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금도 되게 웃겨요. 한창 증시 조정 보일 때는 안전자산의 역할을 못하더니 지금 증시가 좋아지니까 이제는 안전자산 역할을 하고 있네요. 이게 뭐 하자는 거죠? 이런 투자제가 가장 안 좋습니다. 오를 때 못 오르고 떨어질 때 2배로 떨어지는 것들. 아무튼 뭐 금이 좀 더 떨어진다면 저는 좀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댓글을 최근에 잘 못 봅니다. 회사도 좀 바쁘고 시간도 늦고 하니까 댓글을 좀 못 다는데요. 댓글을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달아주는 댓글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한테는. 그런 거 읽으면서 웃기도 하고 한 분씩 좀 정신이 좀 아마득한 분들이 댓글을 달면 좀 멍 때리기도 하는데 뭐 당연히 쓴소리고 저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 말씀해 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한 2-3번 곱씹어보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겨 봅니다. 아무튼 뭐 증시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분 좋으실 것 같고요. 제 그 겨울이 오는 것만 대비하면서 이 증시 상승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